안녕하세요. DJ의 AI 모닝콜입니다. 먼저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게요. 국민성장펀드가 퓨리오사 AI에 8천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며 국산 AI 반도체 개발에 힘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국내 AI 기술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투자 흐름은 한국의 AI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크게 늘려 20.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존의 14.9%에서 5.9%포인트나 증가시킨 것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시사합니다. 이 변화는 향후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이러한 전략이 국내 경제 성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나스닥이 스페이스X 등 거대 기업들의 IPO를 앞두고 신규 상장사의 지수 편입 기간을 단축하는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이 변화는 오픈AI와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에게 더 빠른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S&P 다우존즈와 FTSE 러셀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IPO 시장의 동향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AI 관련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AI 시장 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에 약 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테스트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이 공장은 내년 11월 가동을 목표로 하노이 인근 산업단지에 위치하며 디램과 낸드 플래시 칩의 테스트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며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 신규 시설은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iOS 27을 통해 시리의 대대적인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네요. 새로 나올 시리 앱은 챗GPT를 떠올리게 하는 대화형 인터페이스와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사용자 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며 인공지능 비서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를 재정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애플은 이 업데이트를 통해 시리의 기능과 활용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가 AI 챗봇 메타 AI의 유료 서비스 메타1을 출시하며 새로운 수익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월 7.99달러부터 시작하는 이 서비스는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나뉘어 사용자 선택의 폭을 넓혔는데요. 메타가 AI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광고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AI 시장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고 사용자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AI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메타의 이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고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이제 IT 뉴스를 알아볼까요?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이 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가 1조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자금 조달은 곧 있을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AI 분야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러시는 엔스로픽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향후 AI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 구도를 재편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엔스로픽은 IPO를 통해 더 넓은 자본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기술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퀄컴이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퀄컴이 스마트폰 칩을 넘어 AI 인프라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퀄컴 주가는 이 소식에 힘입어 치솟았고 특히 미국의 엄격한 중국 AI 칩 수출 규제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계약은 기술 산업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퀄컴은 AI 기술 수요 증가에 발맞춰 더 많은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과학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휴대전화 개통 시 사용되는 안면 인증 제도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시행 중인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개인정보위가 실태 조사를 펼친 결과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며 정부와 통신업계는 관련 정책 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해 농어촌 지역의 자립적 경제 기반을 마련하려는 계획이 핵심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전국적 확대가 예상되며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 모델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릴게요. 구글의 한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폴리마켓에서 수백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엘퍼레쿤이라는 계정을 통해 이루어진 이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 내부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규제와 감시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정 절차와 함께 기술 기업들의 내부 거래 방지 시스템 개선이 예상됩니다. 일리노이주 의회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AI 안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오픈 AI와 구글 같은 대기업들이 제3자의 안전 기준 준수 확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지사 제이비 프리트스커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I 개발 기업들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사용자 보호와 윤리적인 AI 개발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은 다른 주와 연방 차원의 규제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며 전 세계 AI 산업의 기준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DJ의 AI 모닝콜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